발생하는 점이 있다. 나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이제 보험의 종류 보면 상법의 체계를 보게 되면, 물론 보험업법에는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상법에 규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물건보험과 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보험이라는 것은 물건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물건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손해를, 지급하는 거죠. 예컨대, 이 물건에 관한 손해보험은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예컨대 여러분들 자동차, 그림을 제가 잘못 그리는,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예컨대 이 자동차 가액이 예컨대 2천만 원이다. 우리 블루북이라고 그러죠. 미국식으로는 블루북. 이게 뭐냐면 중고차 가격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럼 이 차의 맥시멈 가격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차가 사고 나서 예컨대 손해가 수리하면서 500만 원이 들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 500만 원만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은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맥시멈 2천만 원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건보험에 있어서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고액만 정해져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고액만 정해지고 나머지는 가변적이라는 거. 그래서 손해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 임보험은 어떻습니까? 자, 사람이 죽으면 예컨대 제가 이 보험을 들었는데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제가 죽으면 예컨대 1억이 지급되기로 하고 다치면 3천만 원 지급되기로 했다. 그러면 제가 죽으면 1억이 나옵니다. 이 보험을 든 사람, 다른 사람이 그 누가 죽어도 1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건 금액이 어떻습니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임보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정액보험, 보험 금액이 정해져 있고 물건보험에서는 그 물건이 손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자, 보험의 종류인데, 자, 공보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게 분류는 이 나누는 기준이 뭐냐?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공보험, 사보험. 공사죠. 그래서 여기는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이 하는 거죠. 사보험은 개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라면 보험회사에서 예컨대 삼성생명이라든가 교보생명 이런 거 전부 뭐입니까? 사보험이다. 공보험은 뭐죠? 우리 의료보험 있죠. 여기 나오네. 의료보험. 그렇죠? 이런 거는 전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은 공보험이다. 자, 영리보험. 영리보험은 뭐냐면 우리 보험회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리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을 하는 거고, 상호보험은 뭐냐면 상호보험은 사원 상호 간에 예컨대 택시 공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택시는 일반 자동차 보험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듭니다. 뭘로 드냐면 택시 공제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또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가입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서로 동일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원 상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보험이 그렇다라는 거. 자, 물건보험, 임보험 방금 설명드렸고, 손해보험, 정액보험도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해는 발생한 손해, 정액은 일정한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상법에는 이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나누고 있는데,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생길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생기는 보험계약이다라고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보험법에서 일반 서론에서는 보험법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헷갈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누구고 보험자가 누구고 보험료가 뭐고 보험금이 뭐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죠?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계약자. 다른 말로는 보험 가입자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가입합니다. 이게 누구죠? 이게 보험자입니다. 자,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보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보험금입니다.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피보험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피보험자가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말하면 자, 이 피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 즉 보험금 청구권을 할 수 있는 사람, 보험금 청구권자입니다. 제가 나승성이가 우리 집을
화재보험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예컨대 화재보험을 들었다고 합시다.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삼성화재다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불이 나면 예컨대 실제 이제 실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례가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들었던 보험인데,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 집이었어요. 아버지 집이었는데 제가 같이 사는 까닭에 보험법을 공부하는 까닭에 아는 찬이라고 제가 보험을 계약자가 접니다. 보험 계약자. 왜냐면 보험을 계약을 한 사람이 접니다. 자, 보험회사는 삼성화재는 보험자가 됐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뭐냐면, 자, 불이 나면, 이 집에 대해서 불이 나면 보험금을 누구한테 지급할까요? 저한테 지급할까요? 아버지한테 지급할까요? 물론, 보험 계약자가 보통 보험금을 지급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대개는 이 보험 계약자 위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아버지로 됐습니다. 그러면 비록 돈은 제가 냈다 할지라도 집이 화재로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게 된 건 누구다? 아버지다. 그래서 이 피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물건 보험에 있어서,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생명보험에 가면 다릅니다. 생명보험에 가면 이 피보험자란 말이 다르게 나오는데 여러분 헷갈리니까 여기서는 피보험자, 즉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보험인데, 임보험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 여기 피보험자 나왔죠. 자, 여기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뭐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 생명보험에서는, 자,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보험 계약자입니다. 실제 또 이것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험 계약자가 접니다. 나승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버지를,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든지 어떤 그런 경우에,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뭐냐면 우체국에다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98년도에 법무부에서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그 우체국 보험을 이제 가입을 권유를 받아서 이렇게 들었는데 아버지 어머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보험 계약자는 저지요. 그 다음에 우체국은 누구죠? 보험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는 뭐냐면 자,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에 붙여진 자입니다. 보험에 대상되는 사람이죠. 이거는 뭐냐면 피보험자입니다. 그러면 자, 그럼 보험금을 누가 받느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라고 합니다. 수익자. 그래서 우체국에서 보험 수익자를 나로 정할 수도 있고 이 보험 계약자가 정하면 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보험 계약자를 보험 수익자를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근데 질병이 발생했다는 그럴 경우에 그 보험금을 제가 받겠다 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해서 보험 수익자를 나승서로 해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즉 이익을 받는 사람이지만, 생명보험, 그러니까 임보험에서는 보험에 붙여진 자가 피보험자가 되고, 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 수익자라고 한다. 그래서 보험 수익자와 보험 계약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아버지를 돌아가시면 사망 시에 보험금을 받기로 제가 아버지 몰래 보험금을 듭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험회사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굉장히 불안하실까요? 안 불안하실까요? 예컨대 여러분이 제가 있고 제 집사람이 저를 상대로 제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는 걸로 보험 수익자를 집사람으로 하고 보험 계약자도 집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피보험자가 나승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 겁니다. 왜냐하면 좀 싸우거나 안 좋거나 그러면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집사람이 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저를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떤 위험에 노출할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질병이 아닌 사람의 목숨을 할 경우는 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보험계약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거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의 개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왔던 게 자, 보험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에서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는 대상이 다르다.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 자, 여기서 힌트 하나, 퀴즈 하나 내볼까요? 뭐냐면, 자, 인보험에 있어서의 보험 수익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와 같다. 틀리다. 답이 뭐죠? 같죠? 똑같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정액보험이고, 다만 상해보험 있죠, 상해보험. 자, 여러분들 상해보험은 어떨까요? 상해보험은, 자, 여기다 다시 정리합니다. 자,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액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인보험에 있어서 생명보험. 자, 누가 죽으면 보험금 얼마 받기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똑같죠. 그렇죠? 금액이, 여기도 보험금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보험. 자, 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할 때 제가 얼마나 다쳤냐에 따라서 많이 다쳤으면 보험금이 수술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서 많이 높아지겠죠. 그렇지 않고 내가 일정 금액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해보험의 경우는 무엇과 비슷합니까? 손해보험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험금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업법에서는 자, 보험업법은 뭐냐면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감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업법에 보면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그래서 제3보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해보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3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의료보험 이러한 것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보험계약법상, 즉 상법상의 분류는 아닙니다. 상법상은 뭐냐면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지만 보험업법은 생명, 손해, 3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거는 왜 그런 거 아니? 제3보험, 즉 상해라든가 질병보험이 인보험이지만 원래는 이 상해라든가 질병은 사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인보험이죠. 이 보험의 특징이 뭐냐면 정해져 있는 거죠. 일정한 금액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상해라든가 질병은 보다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뭐가 비슷하다? 손해보험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육상, 해상, 항공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임의 강제. 자, 임의라는 것은 보험이 가입이 강제가 안 되는 거죠. 강제보험은 여러분들 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여러분들 강제보험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죠? 특히 자동차 갖고 계신 분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요거는 여러분들 뒤에 가서 자동차 보험 설명할 때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에 의해서 그 보험이 반드시 강제돼야만 됩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자동차 보험 크게 뭐가 있죠? 대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 상대방 차를 파손시키는 거, 대물, 그렇죠? 그 다음에 자손, 자상이 있습니다. 근데 대인, 대물만 커버가 되는 게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률상 보험이 강제되어 있다는 거. 자, 개별은 개인이죠. 집합은 여러 사람 또는 단체. 집합된 물건이고 단체는 사람이 단체죠. 예컨대 이 단체 보험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되는데요. 이 단체 보험은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처리했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보험은 뭐냐면 원래 보험이고 재보험은 보험계약자입니다. 자, 재보험은 어디서 주로 많이 되는 거 아니? 어떤 경우냐면 자, 여러분들 비행기 사고 나거나 선박 사고가 났다. 엄청나게 많은 손해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보험회사 예컨대 삼성생명으로 합시다. 삼성생명이 있을 때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휘청휘청하죠. 회사 하나가 사고가 엄청나게 큰 사고가 터져버리면 그 회사 자체가 존립 기반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를 다시 보험을 듭니다. 이 수많은 보험회사, 세계의 수많은 보험회사가 예컨대 영국의 로이드,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셨을 텐데, 이러한 로이드라는 어떤 재보험회사의 보험을 다시 가봐야 합니다. 물론 꼭 로이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재보험회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한재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들이 다시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고가 크게 났을 때 이 사고를 보상을 할 때 이 보험회사가 망할 수 있을 만큼 큰 사고가 생겼을 때 이 재보험에 의해서 이 보험회사에서 다시 여기를 보충을 해서 다시 지급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을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가계보험, 기업보험은 이제 뭐 가계냐 기업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위험의 분류와 보험의 종류를 한번 분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순수 리스크하고 투기적 리스크인데 투기적 리스크는 원칙적으로 보험이 안 되죠. 투기 수단이 아닙니다. 단지 위험, 리스크를 제거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사람과 물건과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제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될 때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지 그럴 경우에 그 책임을 보험에 붙이는 것을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보험은 사망이라든가 생존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생명이 되고 상해, 질병, 간병 이거는 상해보험 우리 보험업법에서 뭐다? 제3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보험은 무슨 보험업법상 용어입니다. 상법상의 용어는 아니고요. 상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라든가 차량 선박 이런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거, 그 다음에 책임에 관한 거 이것은 우리가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에는 인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나누고 있고 보험업에서는 생명, 상해 이렇게 제3보험 생명, 그 다음에 생명, 손해, 제3보험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의 종류에서는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변액보험이라는 말이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은 여러분들이 이 참고사항으로 제가 넣어드린 겁니다. 원래 상법에는 전혀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변액보험은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자, 우리가 순수 리스크에서 보험사고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사고 발생한 금액 보험료만 지급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딱 그것만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일정한 부분을 예컨대 이만큼을 보험회사에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용을 해가지고 보험 계약자한테 다시 수익이 나면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돌려줘야 될 금액에다가 돌려줄 그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금액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수익이 발생한 만큼 물론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겠죠. 이러한 부분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기존에 순수하게 그냥 보험 커버하는 선에서 벗어나서 일정한 재테크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 변액보험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참고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인데 상법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금융감독원에 근무했을 때 이런 이제 배웠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보험법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할 때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참고 삼아서 해놨습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쵸?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자죠. 보험료를 지급할 때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죠. 그러면 이 보험료와 보험금이 일치하는 걸 뭐라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로 하여금 야, 너희들 보험료를 터무니없이 걷지 말고 정말 그 사한술 수치에 의해서 사한술적 기초에 의해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끔 걷어라 라고 했을 때 하게 되면 보험회사들은 도대체 뭐 먹고 사냐? 이 위험 예컨대 100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100이라는 사고를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보험료만 걷어라 라고 하면 보험회사들은 우리는 그 보험 모집인이라든가 보험 설계사 이런 보험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건물도 사야 되고 이런 걸 어떻게 운영을 하냐 라고 했을 때 일정한 이 보험료를 계산할 때 일정 여기에다가 일정한 퍼센트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데 예정 사망률이죠. 그래서 사망률에 따라서 보험료를 얼마만큼 적립을 해두는가 이자율 그래서 얼마만큼 앞으로 금리 변동이 있을 것인가
예정 사업 비율입니다. 예정 사업 비율. 그래서 우리가 보험 설계사분한테 보험을 들 때 어떻게 하죠? 보험 설계사한테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옆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 1년 이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다시 해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씩 부어서 12개월 보면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20만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거의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7, 8년 지난 다음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바로 1, 2년 내에 해지하게 되면 보험료 냈던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속에 이 예정 사업비율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분한테 지급하는 비용이라든가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금액과 이렇게 이제 일정한 퍼센트를 가정한 거죠. 그래서 사고 발생률은 어떻고, 뭐, 이율은 어떻고, 예정 사업비는 얼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정입니다. 근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차이가 생기죠. 그쵸?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차익. 예컨대 100만 명 중에 100명 죽을 거라고 가정을 했는데, 100명 죽을 거라고 가정했는데, 예컨대 10명밖에 안 죽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익이겠죠. 왜냐하면 100사람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어떻게 됩니까? 10사람한테만 지급하되면 90명한테 지급할 돈은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거죠. 이 차이. 자, 이자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8%대라고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자가 낮아졌다. 이자가 또 높아졌다. 그래서 회사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B차익. 예정 사업비율. 예컨대 우리가 이 보험 모집이라든가, 이런 보험 설계사라든가, 이 보험 회사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몇 %라고 가정을 했는데, 비용 절감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비용을 낮췄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돈이 쌓여있겠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전부, 가정을 하고 앞으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 차이가 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사차익, 이차익, 비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발생한 돈을 어떻게 하냐면 이 발생한 돈을 보험 계약자한테 돌려주는 거. 이건 왜냐면 이 사업비랑 다 계산해서 줬는데 너무 과도하게 거둔 거죠. 그쵸? 그 돌려주는 걸 뭐냐면 유배당 보험이라고 합니다. 유배당.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유배당이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 그만큼 그 대신 이제 이런 게 보험료율이 이런 게 낮아지겠죠. 적게 걷겠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무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보면, 배당보험, 유배당이죠. 무배당보험은 환원시키지 않고 회사 이익으로 처리하는 거.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삼성생명 상장이 되죠. 그쵸? 삼성생명이 상장이 되냐?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료를 계산해서 삼성생명이 이렇게 회사가 세워져가지고 이익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상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예컨대 자본금이 1000억이라고 했을 때, 원래 회사를 세울 때 이 주주들이 얼마를 냈습니까? 1000억밖에 안 낸 거죠.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보험료를 막 내다 보니까 이게 현재 재산이 1조다. 그러면은 10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이 10배의 이익을 가지고서 회사를 상장시키는 거냐면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가증권시장, 즉 증권거래소에다가 상장을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상장시킬 때, 주식을 배정할 때, 10배의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옛날에 주식을 10주 산 사람한테는 주식을 몇 주 줘야 됩니까? 100주를 주는 거죠. 주주들한테. 그러면, 이 보험계약자들이 봤을 때 화 납니까? 안 납니까? 보험계약자들이 봤을 때는 화가 나죠. 우리가 너희들 사업비용이랑 다 계산해서 주었는데, 왜 우리한테 돈을 주지 않고, 너희들 처음에 투자했던 돈 그 이상으로 많은 돈을 가져가느냐. 너희들이 장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장사하면서 들어가야 될 그런 모든 비용들이 우리가 다 부담한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 게 이 보험 계약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 너희들이 상장하면서 생기는 그런 차익, 이익을 우리 보험 계약자들이 돌려주더라. 자, 유배당으로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는 없는데 아마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못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주주들한테 유배당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주들이 보험 계약자들이
주주하고 관계없이 보험 계약료를 어떻게 보면 보험료를 부당하게 많이 낸 거죠. 그 많이 낸 걸 가지고 이익을 얻어 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이 그대로 먹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관한 논쟁이 삼성생명의 상장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이거는 상법 내용과 관계없지만 여러분들이 보험법을 공부하시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배당보험 같은 경우는 9를 보험계약자한테 줍니다. 1은 주주한테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신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회사의 상호보험적 성격. 상호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상 보험이 아니라 보험업법상 사원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서 영위하는 보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호보험도 차이가 뭐냐면 일반 보험은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거지만 상호보험은 일정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내적으로 그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상호보험도 무엇과 비슷합니까? 일반 보험회사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상호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법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험의 일반에 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앞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잊어도 상관없는데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피보험자가 뭔지 보험 수익자가 뭔지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